이 계약 사기 아니냐고요? 이번엔 갑질까지 추가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혁플릭스의 리뷰 분석 내 피셜 타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파헤쳐볼 작품은 바로 MBC 금토 드라마 유령 보는 노동 전문가 노무사 노무진 오하예고편 리뷰입니다. 이번 회차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무계약에 유령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엔 현실 속 갑질까지 등장. 3화와 4화를 통해 노무진은 더 이상 돈만 줬던 인물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의 편에 서는 사명감 있는 노무사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5화는 그 연장선에서 현실적인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3화 4화 줄거리와 감정선 변화, 예고편에 담긴 떡밥과 상징, 무진스 멤버들의 캐릭터별 포인트, 그리고 노무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빙의로 느낀 노동자의 억울함. 3화의 포문은 또 한 번 죽을 뻔한 노무진의 사고로 열립니다. 철근 사고를 간신히 넘긴 것도 잠시, 이번엔 감전. 노후 전신주에 올라간 무진은 고압 전선에 맞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건 불길에 휩싸인 청청 패션의 정체불명 보살. 거기다 이번엔 계약서를 다시 들고 등장합니다. 무진은 어이없다는 듯 외칩니다. 우리 계약 끝난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살은 태연하게 말하죠. 내가 언제 한 명만 성불시키라고 했냐? 계약서 안 읽었냐? 그제야 무진은 자신이 대충 읽고 사인했던 계약서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의 독소 조항. 바로 계약기간 6개월, 24시간 상시 대기, 업무 원혼 성불이라는 조건. 이건 거의 귀신 개판 IT 스타트업 수준의 노동 착취 계약입니다. 무진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건 불공정 계약, 사기 라고 항의하지만 보살은 계약서를 다시 던져주며 약속은 지켜야지, 노무사님? 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눈을 뜬 무진. 이번엔 병원 침대 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타난 새로운 유령.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젊은 여성 조은영. 무진은 처음엔 그녀를 외면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감정에 휩쓸리듯 빙의되고 맙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손짓과 말투도 조은영으로 바뀝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 마주친 한 남자. 바로 의사 박현우. 그를 보자마자 무진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난 네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랬어? 박현우는 혼란에 빠지고 희주와 견우는 무진이 점점 이상해진다며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후 무진은 유령이 남긴 단편적인 기억들을 바탕으로 조은영이 겪은 병원 내 직장 괴롭힘, 잘못된 처방, 그리고 누명에 대해 차근차근 추적해 나갑니다. 3화는 무진이 유령의 감정과 기억을 직접 체험하며 그냥 귀신 하나 성불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억울한 죽음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무거운 감정의 전환점이 되는 회차였습니다. 무진은 점점 노동자의 편에서 진심을 다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는 진짜 노무사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무진의 성장 서사의 본격적인 시작점이기도 하죠. 간호사의 비극, 병원판 직장 내 괴롭힘. 두 번째 의뢰 유령 조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은영은 이제 막 간호사가 된 1년차 신입.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쉬지 못하는 스케줄, 환자를 볼 틈도 없이 쏟아지는 행정 업무, 게다가 선배 간호사 이서정의 태음식 괴롭힘까지 더해졌죠. 그런 와중에 한 의사가 잘못 작성한 오더를 은영이 그대로 수행했고 결국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책임은 의사 박현우가 아닌 은영에게로 향합니다. 박현우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은영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을 덮으려 하죠. 심지어 선배 간호사 이서정도 사람들이 누굴 믿겠냐? 당연히 의사지라며 은영을 보호하기는커녕 침묵을 선택합니다. 병원 측은 은영의 죽음을 연인과의 이별에 따른 자살로 조작했고 동료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결과적으로 은영은 사회적으로는 소문에 묻히고 법적으로도 외면당한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법적, 심리적 3중 사망 판결을 받은 셈이죠. 무진은 은영에게 빙의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다 박현우를 마주한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습니다. 난 네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래? 이 장면 정말 강렬했습니다. 은영의 울분이 무진의 입을 통해 폭발하며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지죠. 무진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폭력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건 무진이 은영의 감정에 완전히 잠식되었음을 뜻하며 그만큼 은영의 억울함이 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강렬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말실수, 한 조직의 침묵, 그리고 한 시스템의 무책임. 조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설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현장의 권력 구조,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묻히는지를 되짚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진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단순히 계약 이행을 위해 움직이는 노무사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노무사 노무진 3화 4화가 남긴 가장 묵직한 메시지이자 무진이 진짜 노무사가 되어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진스, 진심으로 변하다. 무진스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월세 밀린 노무사 사무소를 살리기 위한 생계형 프로젝트. 희주의 아이디어, 견우의 유튜브 콘텐츠와 전략, 그리고 무진의 자격증이 어정쩡하게 조합된 팀. 처음엔 산재 터질 것 같은 공장 골라서 겁주고 돈 받아내자는 약간의 꼼수 섞인 비즈니스였죠. 하지만 조은영 간호사의 사건을 겪으며 희주와 견우의 태도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견우, 원래는 유령도 못 믿고 노동 문제에도 크게 관심 없던 인물. 그런 그가 이번엔 무진을 돕기 위해 의사로 위장 취업까지 감행합니다. 병원 내부로 침투해 자료를 수집하고 가해자인 의사 박현우와 간호사 이서정의 반응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사건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죠. 이건 단순한 취재를 넘은 행동하는 감정이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주,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실리적인 인물이지만 무진이 빙의 후 점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족으로서도 동료로서도 진심을 다해 걱정합니다. 처제 이상의 파트너로 무진을 돕고자 하며 이젠 그녀 역시 일리음이 있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정의 절정. 병원 옥상. 은영의 괴롭힘에 가담했던 선배 간호사 이서정이 자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옥상 난간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무진이, 아니 은영의 감정을 품은 무진이 서정의 손을 붙잡고 말하죠.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은영아. 그러자 무진을 통해 은영이 대답합니다. 미안하면 사실대로 말해줘요. 살아서 사과해요. 이 장면은 사화의 감정적 클라이맥스이자 노무사 노무진이 단순한 코믹 판타지에서 현실 노동자의 한을 푸는 감정극으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서정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견우가 확보한 신고서와 더불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됩니다. 견짱TV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고 무진스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싸움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이 변화는 무진뿐 아니라 희주와 견우의 내면적 성장이 함께 그려지는 중요한 지점이며 무진스가 진짜 노무사팀으로 각성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통쾌. 하지만 여운은 깊다. 4화 후반부 무진스의 팀플레이가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 조은영 간호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물증이 없었던 상황. 하지만 견우가 병원에서 몰래 입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그리고 서정이 용기를 내어 제출한 구두오더지 의사 지시 메모, 거기에 은영의 우울증 진료 기록까지 확보되면서 은영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닌 명백한 의료 시스템의 희생임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자료를 모은 무진스는 크리에이터 견우의 채널 견짱TV를 통해 사건을 전면 보도합니다. 의료사고 은폐, 간호사 괴롭힘, 병원의 조직적 침묵. 그동안 어딘가에서 묻히곤 했던 진실이 대중 앞에 드러난 거죠. 결과는 통쾌 그 자체입니다. 견짱TV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고 노무진은 유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며 마침내 노무사로서의 사명감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가 조용히 남긴 말, 그냥 노무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무진의 정체성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선언입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던 유령 계약. 하지만 지금의 무진은 돈보다 의미와 정의를 좇는 사람으로 성장 중입니다. 희주와 견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누군가를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이제는 자신들이 무진스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나누는 팀이 되었음을 느끼죠. 하지만 여운이 남는 엔딩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위기를 예고합니다. 무진이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던 중 졸음운전 버스가 그의 앞으로 돌진하는 순간 또 죽을 뻔한 무진. 시청자 입장에선 아니 이 사람 목숨이 몇 개야? 싶을 정도의 긴박감. 그리고 동시에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 하나. 바로 보살입니다. 이 말인즉슨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원혼 의뢰가 기다리고 있다. 무진의 성불 노무사 인생은 이제 겨우 초입이라는 걸 알리는 암시죠. 결국 사화는 한 사건을 해결하며 감정적 완결을 주는 동시에 무진의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복선을 남기며 5화로 이어질 강력한 훅을 남깁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해결의 통쾌함과 동시에 노동 현장의 무게, 그리고 무진의 내면 성장이라는 깊이를 함께 담아낸 수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5화 예고편에서 가장 강하게 꽂히는 대사 한 줄, 바로 무진의 외침입니다. 이건 명백한
명백한 갑질입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권력 남용, 즉 부당한 시험, 강제 업무 지시, 그리고 괴롭힘입니다. 노동자에게 선택권 없는 테스트를 강요하고 성과와 상관없는 평가로 압박하고 그걸 지도라는 이름으로 덮는 관리자들. 무지는 그 구조 안에 숨겨진 불합리의 본질을 정확히 찔러냅니다. 예고 속 분노에 찬 무진의 표정은 단순히 유령의 의뢰를 넘어서 이제 스스로 노동자의 대변자로 나서기 시작했음을 의미하죠. 드라마는 여기서 갑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요구할 때 그게 바로 갑질이라는 것. 오하는 무진이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걸 넘어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마주하며 싸우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가올 오하는 단순한 유령 성불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까지 노무사 노무진이 본격적으로 노동의 본질과 권력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회차가 될 전망입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노무진은 또다시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고 우린 그 싸움을 지켜볼 준비가 됐죠. 과연 이번엔 어떤 언론의 한이 밝혀질지, 무진스는 또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지 다음 리뷰 영상에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무진스와 함께 달려봐요.